이 사람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사과가 정말 최선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외도를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결혼 전에 혹시 이 사람이 바람필 사람인지 미리 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조금 있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말씀드리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여기서 제가 잘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김 작가 TV에 나왔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하실 분의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네.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관계도?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보셔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보여요. 다 거짓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혼 전에는 뭐 사실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자주 안 만나니까. 네, 그리고 보실 때 사이좋게 보여서 잘 모르는데 그 두 분이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아버지하고 내 남편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하고의 내 아내가 될 사람하고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도 좋은지 안 좋은지 보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결핍을 지녔는지를 볼 수 있고, 아버님이 너무 엄하셨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성정이 세시거나 이러신 경우는요, 결핍이 심각하시고요. 이럴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 배우자한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느껴요. 결혼 전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다가 결혼하면 내 부모님한테 느꼈던 부정적인 정서를 확 하고 가져와요. 그러면 그때 외도를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심리 기저에 따른 얘기고, 외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자꾸 침을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입에 침이 많이 말라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되면 입안에 침이 자꾸 이렇게 바삭바삭 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입술을 자꾸 핥고 이렇게 입술을 핥으면서 얘기하는 사람 바람 필 확률이 높고요. 눈동자가 좀 빠르게 이성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휙휙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고개 안 돌아가요. 눈동자만 돌아가요. 어느 순간 얘기할 때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읽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아까 그 여자 입은 옷 봤어? 아니면 그 여자 되게 이상하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나는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물을 다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바람필 확률이 높고요. 어떤 심리학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 쥐 중에 하나는 바람을 많이 피고 하나는 안 피는 쥐예요. 어떤 쥐가 바람을 많이 피냐면 길을 잘 찾는 쥐가 바람을 많이 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길을 다시 잘 찾는 쥐가 바람을 많이 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길을 잘 찾거나 이런 게 그럼 바람을 많이 피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람도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겠죠?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약간 바람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람피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거 있나요? 사전 징조 같은 경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을 때 사실은 바람을 많이 펴요. 내 우울증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기도 하고, 내 삶의 허무함,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바람들을 많이 피시는데, 이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우울증이 오거나 허무하거나 무기력해질 때 내 삶을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람을 많이 피시는데, 이런 게 사전 징조고요.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 갑자기 살을 빼요. 살을 빼고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요. 예전에 살 뺀다를 성공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을 하고요. 몸을 만들고요. 목표가 있는 거죠. 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던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고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분주해져요. 근데 혼자 분주해요. 옛날에는 가족끼리 함께 하던 사람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없던 야근이 생기고 주말 근무가 생기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고, 핸드폰 통화 내역이 싹 없어지고, 카톡 내역이 없어지고, 의심할 만하다. 그렇죠. 카톡이 비번이 생기거나 핸드폰의 비번이 바뀝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핸드폰을 갑자기 교체해요. 예전 핸드폰에서 새 핸드폰으로 바뀐다거나, 한 대 더 늘어나거나. 한 대 늘어나는 건 못 찾아요. 왜냐면 한 대는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차 걸리고 나면 한 대가 생겨요. 1차 걸리기 전까지는 잘 안 생겨요. 그리고 핸드폰을 두기는 두는데 핸드폰 비번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자주 확인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요. 이 말을 자주 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진짜 이제 좀 지쳤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람의 징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연애 때 바람 피면 결혼 후에도 바람 필 확률이 높은가요? 전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습관 같은 거니까. 연애 때 바람 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람 안 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연애 때 바람을 폈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네. 용서받았잖아요. 네. 쉽게 용서받았죠. 바람까지 폈는데 결혼까지 해줬어요. 결혼한 다음에 바람 피고 나면은 더 용서받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그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거의 90% 이상 다시 바람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전에 연애 때는 사실 바람 피면 거의 대부분 많이 헤어지죠. 헤어지죠. 근데 결혼 후에는 이게 쉽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바람 핀 배우자랑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세요? 정말 한 번뿐이면 저는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치, 쪽인데 단 한 번이면. 네, 바람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람을 폈어요. 네. 바람을 폈는데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계획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바람을 폈는데 그 여자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경우는 용서해주고 진심이면 용서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건 좀 달라야 돼요. 남성분들이 여러 명을 만나는 남성분이 있고요. 딱 한 번만 바람 피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명 만나는 건 저는 꼭 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건 작가님 뭐, 아시네요. 그건 약간 사이코나 소시오패스 이런 쪽 아닌가요? 아내분들은 여러 명을 만났기 때문에 진심이 없었고 나한테만 진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한 명만 만나서 진심으로 좋아한 거는 진짜 마음을 줬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한 명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말로. 그런 분들은 돌아오면 아내분한테 진심을 다하고 다시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마음을 진심으로 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 명을 만난 사람은 이 아내분한테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진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음은 정말 일관적이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라리 한 명을 잠깐 좋아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어라고 비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 재활 의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 남자나 여자가 외도인 거를 안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요. 훨씬 크나요, 남자보다? 네, 훨씬 커요, 남자.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이들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내분들은 내가 자립할 의지가 없어서 지금 안 돼요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크죠. 근데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시고요. 아무래도 맞벌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요. 남성분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헤어지시는 분들은요. 정말 아내를 좋아하세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애들한테 엄마가 없다는 거에 대한 부재를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외도를 했을 때 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혼하냐 안 하냐가 좀 크게 갈릴 것 같네요. 크게 갈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방금 전에는 애가 있어서 이혼. 남자분들은 그래요. 남자분들은 애가 없으면 쉽게 딱 헤어져요. 차라리 5대5로 50%는 고민 안 하고 헤어지세요. 50%는 그래도 살자. 이렇게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90%가 애가 있건 없건 살려고 그러고 10%는 헤어지세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음에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자립 의지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이 사람 말고는 또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외도 후에 이게 용서되는 비율도 좀 높은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이 사람이 잘못했든 의도했든 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잘못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배우자도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당한 건 아니잖아요. 바람핀 사람이. 바람핀 사람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좀 이게 봉합이 되는지. 제가 외도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포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나의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도를 한 분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요. 근데 외도를 당한 분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의 진정성을 봐야지 나의 진정성의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라는 거는 내 기준의 진정성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준의 진정성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을 때 저거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내 힘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이 사과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사과가 정말 최선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외도를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 기준을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도 못 준다. 나한테 할 수 없어요. 타인의 기준을 내가 세울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외도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는 불륜 알게 됐을 시에 그분은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하나를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외도를 하셨어요. 3년간, 2년 정도 외도를 했는데 남편분이 와서 아내분한테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아내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진짜 무릎 꿇고 몇 차례를 빌었고, 아내분이 좋아한다는 뭐 차도 몇 억짜리 사주고, 재력이 있으시니까 그 여자하고 단칼에 관계를 끝내고 정말 돌아오셔서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아내분은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되죠. 이분은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이 없죠. 그러다가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왜 최선일 수밖에 없는지 어릴 적에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이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걸 수용하시면서 용서가 되셨거든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사과를. 그런데 그 전에 바람핀 거를 알았을 때 그 배우자의 감정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 살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 몸이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은요,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작가님은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반드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혼 살인이라 해서 내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면서 찢기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수치심, 엄청난 화가 나겠죠, 당연히. 수치심보다는요, 내 모든 게 무너져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의 삶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바람피울 같은 사람이나 뭐 간상이 좀 보이는 사람도 있으세요? 저는 보이죠. 작가님은 아니에요. 저는 아닌가요? 다행이다. 작가님은 아니세요. 작가님은 아니고요. 눈동자가 흰자위가 굉장히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흰자위가? 네.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눈동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사람들. 이쁜 반짝반짝하고요. 푸르스름하게 도는 반짝반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바람 피고 안 피고 이게 구분된다기보다 좀 유독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보이고 유독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관상이 있긴 하죠. 근데 바람 피는 사람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작가님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제 세포니님이 직감으로 저는 아니다. 저는 안 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외도를 좀 정리한 질문으로 외도를 막는 방법이나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외도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요. 외도를 하는 데는 관계 속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이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해요. 제가 앞에 어떤 남편분들의 좋은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적군이 왔을 때 딱 차단했던 분, 내 아내 말고는 절대 어떤 분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던 분, 이런 분들도 있듯이 이런 결핍이 없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근데 이분들은 자신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절제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도가 일어난다는 거는 나의 결핍을
건강하게 풀지 못하는 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의 외도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조건 비롯된 건 아니라는 거. 본인한테 모든 자책을 돌리지 마세요. 저한테 오셔서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라고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잘못 선택한 건 내 유책 배우자의 선택에 있는 거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외도도 건강하게 풀어가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